60대까지 하루하루 살다가 72세 노인연금으로 10억 자산가가 된 박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린다. 새벽 6시 작은 알람이 울린다. 박춘호는 매달 이 시간 그는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그가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낸다. 표지가 달아있다. 이번 달도 들어왔겠지.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켠다. 모니터에 숫자 87만 원 입금이 떠 있다. 국민연금. 그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그는 종이를 출력한다. 연금 수령표를 뽑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조용히 숫자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종이를 접는다. 이걸로 뭐 하라는 거야? 그는 수령표를 천천히 찢는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린다. 아들 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버지 또 그거 보고 계세요? 그럼 뭘 봐야 하냐?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일도 없는데 그냥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사세요. 박춘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찢긴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진다. 편히 사는 게 뭔데?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냐? 아버지 나이엔 투자니 뭐니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쉬세요. 진수는 문을 닫고 나간다. 집안에는 말보다 종이 찢는 소리가 오래 남았다. 박춘호는 식탁 옆 의자에 앉는다. 낡은 볼펜을 들어 작은 수첩을 편다. 87만 원 다시 굴린다. 그는 메모를 덮고 찢긴 종이를 발로 밀어넣는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수령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인 중고 노트북. 그가 헝겊으로 먼지를 닦는다. 퇴직 후 5해 동안 그는 컴퓨터를 켠 적이 없었다. 한때 일일 거래 수천만 원을 다루던 손은 이제 계산서 대신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가 전원을 누른다. 낡은 펜이 돌아가는 소리. 그래, 아직 돌아가긴 하네. 화면에 예전 증권사 로그인 창이 뜬다.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해 3번 입력 실패한다. 오류 메시지가 뜰 때마다 그는 눈을 비볐다. 결국 새 계정을 만들며 천천히 한 줄을 입력했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한다. 그가 유튜브 창을 열어 검색창에 타이핑한다. 노인도 할 수 있는 ETF 투자법.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분산, 장기, 꾸준함. 그에게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어느 문장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다. 그는 볼펜으로 노트에 메모한다. ETF금 채권 분산.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른다. 아저씨 요즘 왜 그렇게 노트북만 봐요? 이제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살지. 에이 그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늙은 손도 숫자는 누를 수 있잖아요. 김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갸웃한다. 그는 웃지 않았다. 화면 속 그래프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오르내렸다. 그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짜였다. 그가 수첩을 덮는다. 표지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다. 87만 원 다시 굴린다. 그의 하루가 달라졌다. 신문 대신 시세표, 낮잠 대신 공부, 불평 대신 기록. 그의 노트북은 낡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박춘호가 통장을 펼친다. 3달에 연금 87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는 이번 달에도 연금이 들어온 걸 확인했다. 식비와 공과금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30만 원이었다. 그는 그 돈을 한 번에 시도라 적었다. 그가 노트북을 켜고 증권사 앱에 접속한다. 손가락이 느리게 마우스를 움직인다. ETF. 금리 안정형. 그래, 이거다. 그는 30만 원을 매수 주문에 입력한다. 화면에 체결 완료라는 문구가 뜬다. 그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인 계좌로 투자를 눌렀다. 그날 아침 커피 한 잔이 유난히 썼다. 김순자가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이 아침부터 또 공부예요. 이젠 공부가 아니라 실습이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손해본다던데. 은행에 놔두면 더 위험해. 거긴 이자보다 공과금이 빨라. 그는 웃지 않고 화면을 조용히 가리킨다. 그의 첫 수익은 2%. 계좌에 늘어난 금액은 6천 원이었다. 누군가에겐 커피 한 잔 값, 그에게는 숫자가 움직인 첫날이었다. 저녁. 그는 노트를 꺼내 손으로 적는다. 수익 6천 원.
문이 열리며 아들 진수가 들어온다. 아버지 또 그거 보고 계세요? 얼마 벌었는데요? 6,000원. 진수가 비웃으며 그거 벌자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시작은 숫자가 작아야 해.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는다. 그는 아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쪽에 짧게 썼다. 실패도 자산. 손글씨로 적힌 글자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새벽까지 차트를 지켜봤다. 빨간 선이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한 가지를 배웠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가 노트를 덮는다. 그의 첫 투자는 단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든다. 노트북 화면엔 붉은 그래프가 깜빡인다. 그의 차트는 처음으로 빨간색으로 가득 찼다.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화면에는 마이너스 30%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다. 손끝이 떨린다. 이게 진짜 다 빠지네. 휴대폰이 울린다. 김순자의 이름이 뜬다. 아저씨, 나 큰일 났어요. 제 것도 다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팔면 진짜 손해예요. 그냥 냅둬요. 이거 계속 떨어지면요? 그땐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는 통화를 끊고 식탁 위 찬밥을 젓가락으로 툭 건드린다. 밥은 식어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다. 그가 믿던 꾸준함이 그날만큼은 불안한 단어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온다. 아버지 또 그거 보고 있네요? 내가 뭘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내가 망하면 내 연금이 줄어드는 거지. 네 돈 아니야. 가족 생각도 좀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요? 내 나이에 할 게 그것뿐이야. 진수는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간다. 방 안에 정적이 남는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과 투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박춘호는 노트를 펼쳐 펜을 든다. 손실 마이너스 30%라는 숫자를 적고 잠시 멈춘다. 그는 실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한 줄을 더 썼다. 이해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힌다. 밖은 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비도 내리면 멈추겠지. 그는 손실보다 기다림이 더 두려웠다. 하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멈춘다. 매도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흔들리다 멈춘다. 그는 팔지 않았다. 그날 그의 손끝이 버텼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온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초록색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3달이 지났다. 그는 팔지 않았고 기다렸다. 손실로 시작한 그 계좌는 어느 날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에 12% 수익률 표시. 그의 입가에 잠시 미묘한 움직임이 생긴다. 올라오네. 그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식은 커피지만 표정은 담담하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숫자였지만 그에게는 버틴 시간의 결과였다. 전화벨이 울린다. 김순자의 목소리였다. 아저씨, 내 것도 다시 올라요. 진짜 말대로 그냥 기다리니까 오네요. 그렇죠. 시장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라니까요. 김순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제 경로당에서 나한테 다 물어봐요. 내가 다 아저씨 덕분이라고 했어요. 내 덕은 아니고 그냥 운이 좀 따랐을 뿐이에요. 그는 운이라 말했지만 그 노트에는 하루하루의 기록이 빼곡했다. 그는 노트를 펼쳐 금 ETF 추가 매수라고 쓴다. 그는 두 번째 연금으로 금 ETF를 샀다. 흔들릴 땐 확실한 걸 사라. 노트맨 아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테이블 주변에 몇 명의 어르신이 모여 있다. 노인 강 씨는 박씨 그거 진짜 돼요. 뉴스 보니까 주식은 다 도박이라던데. 도박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걸 말하죠. 이건 과정이 확실한 거예요. 노인 문 씨도 물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노트부터 써보세요. 돈보다 기록이 먼저예요. 그는 자신의 수첩을 보여준다. 투자일지 2024년 3월 적혀 있는 페이지. 그의 노트는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포기의 기록을 막은 흔적이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춘호는 수첩을 덮으며 미소를 짓는다. 아저씨, 이제 좀 여유 있어 보여요. 여유는 없어요. 다만 조급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신문을 접어들고 말한다. 다음엔 공부 모임 한번 해봐요. 노인들도 자기 돈을 알아야 하니까. 그는 돈을 번 게 아니었다. 신뢰를 되찾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돈보다 시간을 굴려라. 노트북 화면에 계좌 금액이 천천히 증가한다. 1248만 숫자가 표시된다. 그의 계좌가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은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숫자를 보고 말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버지, 요즘 뭐 잘 된다면서요? 누가 그래? 김순자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노인정에서 다들 아버지 덕분에 돈 벌었다고 하던데. 박춘호는 말을 멈추고 커피를 내린다. 근데 그거 나도 좀 같이 해보면 안 돼요? 네 돈으로 네가 하면 되지. 왜 내 계좌로 하려 그래? 아버지 명의로 해야 돼요. 이번엔 확실한 투자예요. 내 친구가 하는 데인데 수익률이. 그런 확실한 건 세상에 없어. 진수의 표정이 굳는다. 아버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동안은 잃기만 했잖아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지.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진다. 이제 좀 벌었으면 가족 생각도 좀 하세요. 아버지 돈이 우리 돈이잖아요. 그게 문제야. 내 돈이 우리 돈 되는 순간부터 다 망가졌어. 짧은 침묵이 이어진다. 진수가 고개를 숙인다. 그럼 평생 그렇게 혼자 해요.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간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탁자 위에서 멈춘다. 문이 닫히고 방은 조용해졌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손끝으로 연금 자동이체 내역을 클릭한다. 자동이체 정지 버튼을 누른다. 그날 밤 그는 연금 자동이체를 멈췄다. 투자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다. 박춘호는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는다. 돈은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여야 안전하다. 주름 사이로 잉크가 번진다. 그의 투자 노트는 언제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엔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새겨지고 있었다. 구청 앞 아침. 노인 일자리 게시판 앞에 박춘호가 서 있다. 박춘호가 종이 한 장을 유심히 본다. 그날 이후 그는 연금 자동이체를 멈췄다. 대신 손으로 벌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게시판에는 노인 도서 분류보조 환경미화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돌아선다. 그는 일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팔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으로 다시 시장을 보기로 했다. 책상 위에 노트북 대신 중고 거래 사이트가 떠 있다. 낡은 라디오, 재봉틀, 오래된 책. 그는 하나씩 사진을 찍어 올렸다. 팔리면 그 돈으로 전기세를 냈다. 휴대폰 진동음이 들린다. 김순자의 전화였다. 아저씨 요즘 안 보여요. 경로당에도 안 오시고. 잠깐 정리 좀 하느라요. 무슨 정리요? 잡생각 정리요. 그는 웃지 않는다. 노트에 생활비 중고 판매라 적는다. 그는 수익 대신 생존을 계산했다. 그래도 매일 밤 차트를 열었다. 이제 돈보다 시간을 더 자주 확인했다. 그는 시계를 본다. 새벽 2시. 눈은 피곤하지만 노트는 계속 채워진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투자야? 사기당할 거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춘호가 조용히 걷는다. 김순자가 마주온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있죠. 그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친다. 새로운 페이지에 한 줄을 쓴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끈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는다. 그의 방엔 불빛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버틴 사람만이 남는다. 새벽 1시. 노트북 화면에 수많은 그래프가 겹쳐 있다. 커튼은 닫혀 있고 방 안엔 모니터 불빛만 비춘다. 그는 한 달째 같은 종목을 지켜봤다.
움직임은 없었지만 숫자 뒤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린다. 공시 신기술 승인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오른다. 이건 다르다. 그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숨을 고른 뒤 마우스를 움직인다. 그는 3장의 계좌를 열었다. 그리고 하나씩 비웠다. ETF, 금, 채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옮겼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린다. 매수 금액 전액 버튼이 깜빡인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오른손의 주름이 깊게 잡힌다. 클릭. 거래 체결음이 짧게 울린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김순자 이름이 뜬다. 아저씨 또 뭐 하셨어요? 이 밤에 거래요. 이번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다시 잃으면 어쩌려고요. 잃을 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전화가 끊긴다. 그는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노트를 편다. 한 번은 끝까지 가본다.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스며든다. 그는 커튼을 열고 노트북을 켠다. 그날 시장은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건 모든 숫자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초록색 그래프가 급상승한다. 계좌 금액이 순식간에 2배로 뛴다. 됐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다. 표정엔 기쁨도 놀라움도 없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숙제를 끝낸 사람 같았다. 그는 펜을 들어 노트에 한 줄 쓴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길 바란다.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연다. 바깥의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이긴 건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책상 위 노트북, 그 옆에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화면에는 계좌 금액 6억 400만이 찍혔다. 2해가 흘렀다. 그의 계좌는 6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6시 기상 커피 한 잔 메모 한 줄. TV 대신 경제 기사 프린트를 읽는다. 돈이 많아졌지만 그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지출표엔 숫자가 늘지 않았다. 휴대폰 진동. 김순자 이름이 뜬다. 예, 순자 씨. 김순자가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한다. 아저씨 병원이에요. 조금 오래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진짜 성공했죠. 성공은 아직 멀었어요. 난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럼 나중에 나 대신 누군가한테 알려줘요. 그 방법 말이에요. 그건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긴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노트를 썼다. 작은 강의실. 노인 몇 명이 앉아 있고 박춘호가 앞에 선다. 오늘은 기다림의 가치라는 주제입니다. 연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표죠. 청중 중 한 노인이 묻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강의가 끝나자 조용히 가방을 닫는다. 그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책상 위에 작은 표지판을 세운다. 노인연금 공부 모임. 그는 노트에 날짜를 적는다. 2026년 5월 강의 12회차. 그의 계좌엔 여전히 숫자가 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더 오래 바라봤다. 구청 강의실 앞 벽에 붙은 작은 포스터가 보인다. 강의 기다림의 가치 박춘호 강사. 그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이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책상 위 노트북이 자동으로 켜진다. 화면의 숫자가 천천히 업데이트된다. 새해가 더 흘렀다. 그의 계좌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그 숫자를 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여는 소리와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친다. 그는 식탁 위 컵에 물을 따르고 조용히 앉는다. 10억이라는 숫자는 그에게 특별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여는 습관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진수가 들어온다. 아버지 이거 기사 봤어요? 노인 투자자 성공 사례에 아버지 얘기가 나왔던데요. 박춘호는 신문을 잠시 본다. 신문은 어제 일을 쓰잖냐.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미안할 건 없다. 이제라도 네 이름으로 저축을 해라. 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표지가 다른 노트를 아들에게 건넨다. 이 안에 내가 한 건 다 있다. 돈 버는 비결이요? 아니, 기다림의 방법이지. 진수는 노트를 천천히 펼쳐본다. 한 장마다 날짜와 간단한 기록이 빼곡하다. 2024년 6월 30일 시장 하락, 감정 없이 기록. 2025년 1월 12일 기다림의 기술은 아직 어렵다. 그의 기록은 돈의 역사가 아니라 마음의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었다. 진수가 노트를 덮으며 묻는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간다. 빛이 얼굴에 비친다. 테이블 위에는 수표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위에 작은 메모가 함께 있다. 돈은 결국 시간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가 남긴 건 세상의 이자보다 긴 시간이었다. 진수가 조용히 방을 나간다. 노트, 수표, 메모가 햇빛 아래 놓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멀리 시장 거리의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들이 보인다. 그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침으로 남았다.